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사실 미국에 산지가 좀 되니까 뭐 추석이나 한국 명절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북적대고 뭐 참치캔 세트 선물이라든가 스팸캔 선물 뭐 등등등이 요즘엔 상품권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명절이구나. 또 회사에 가면 그런 것들 나눠주잖아요. 직원용으로 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추석이든 뭐 미국의 명절이어야 이제 미국의 명절을 지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에 살구나 이제 하는데 한국에 감이 별로 없어요. 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냥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이제 뭐 교통 상황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오래전인데요. 그게 한 2004년쯤 될까요? 한국에서 일할 때 전라남도 한평을 갔다 오는데 12시간이 걸렸던, 가는데 12시간 오는데 한 열 몇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명절 대이동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곳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짧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50대,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뉴스를 봤는데요. 50대 이상의 결혼율이 높아졌다 그래요. 20, 30대는 주저하는데 50대에서 높아졌다. 제 생각에는 이혼율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50대 이상의 분들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고 또 그에 반해서 20, 30대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0, 30대는 결혼을 포기하는 반면에 중년 이상의 분들은 어떻게 재정적으로 좀 안정도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혼자 있는 외로움이 더 클 것 같고 20, 30대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50대쯤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막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설레고 재밌는 일이에요. 긴장도 되고 특히 나이 들어서 한다면 조금 사회적 시선도 있죠. 아직 없다고 아무리 싱글이라 그래도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해도 불륜의 눈치를 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불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불륜으로 쳐다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비 어디 나가서 데이트하는 게 가장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참고할 글은 닥터 켈리 캠벨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이 글을 배경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사실 중년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사실 안 해본 게 없죠. 선전순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벤트를 다른 사람과 한다는 설레임.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새로운 사람과 설레임으로 데이트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저 예전에 북촌도 가보고 익선동이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날 때 막 핫한 스팟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익선동이 핫한 모양이더라. 망원동, 망리단도 가보고 경리단도 가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는 거와 젊을 때 가는 거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는 혼자 갔습니다. 일하는 동료들하고도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나이 들어서 간다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랑하는 기분으로 새로 따뜻한 기분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사실은 막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젊은 애들처럼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나 아직 한국 정서상 사실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정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그런 트라이는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의 사람과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은 좀 시도해봄으로써 새로운 감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다양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차로 외곽 나가고 호텔 가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상대로 해서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거니까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상대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전화를 하거나 자꾸 관심을 보이면 상대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이제 만났으니까 적당히 지켜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데이트가 좋았어요. 뭐 20대나 30대들처럼 막 전화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예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새 배우자 혹은 새 친구, 새 애인이 그들의 가정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 안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혹은 재혼, 새 남자친구, 새 여자친구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될 수 있으면 자제. 요즘 카톡 많잖아요. 이분 카톡도 시간대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은 릴레이션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독립성을 지켜가셔야 돼요. 재혼을 하셨든 사별을 하셨든 그 기간 동안 이 새 여자친구 애인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지켜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잘 지키고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관리했던 부분을 무너뜨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다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지나치게 의존적인가 아닌가 라고 다른 그 신뢰감을 주기 이전에 거부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왔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지키고 여러분들 해왔던 운동을 간다든가 그런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지켜가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사람 새 여친 맞다기 새 여친은 그 가족이나 이런 것보다 새 여친, 새 애인에게만 포커스 맞춰서 거기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혼을 어느 정도 했든 사별을 어느 정도 했든 뭐 지금 얘기하는 건 20, 30대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걸 뭐 다 포기하고 그렇게 기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성적 건강한 성 얘기를 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한 성 얘기는 어쩌면 오픈해서 이 사람이 이렇구나. 사실 중년들은 성 얘기, 음담패설은 좀 그렇고요. 건강한 성 얘기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중년의 사람들이 저질이야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 있겠지만 적당선에서는 건강한 성 얘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필요를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중년에서 성 라이프, 성 관계를 빼놓고 중년의 릴레이션십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필로소피 사랑이니 뭐 이런 거, 뭐 정신적 사랑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로움이 완성되어지고 채워질 때, 사랑을 주고받고 완성되어 채워질 때는 이 인티메이트 레벨,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 만날 때부터 음담패설에 야한 얘기로 시작하라면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관계가 좀 깊어질수록 그리고 또 진지해질수록 이 성에 대한 건강한 대화는 여러분들의 릴레이션십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상황과 판단, 그리고 이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건강한 성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셔야 될 게 있어요. 워닝 사인입니다. 가끔 중년 되면 그 거절당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거절당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제가 몇 번째 영상에 거절당함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법이라고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중년에게서 거절당함은 죄송합니다. 좌절을 얘기합니다. 좌절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닝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대방이 거절의 표시를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캐치하시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그 거절 사인이 있겠죠.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카톡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리스폰스가 없다든가
인스타그램을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여러분과 사귀는 동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 거절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 잘 보시고, 여러분이 현재 사귀고 싶어하고 썸을 타고 계신 마음에 있어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리스폰드, 대답이나 이런 응답이 현찮으면 빨리 접으시는 것도 어쩌면 건강한 릴레이션십 형성하는데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픈 마인드이셔야 돼요. 모든 거에 대해서 어벨러블 해야 됩니다. 이제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제 사고의 프레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고 좋고는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데이트하는데 나는 매운 오징어, 매운 낙지볶음이 좋아요. 근데 상대 배우자가 싫대요. 지금 교제하시는 분이 싫대요. 그럼 그 순간만이라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맞춰가는 게 좋아요. 오픈돼 있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해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면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썸 타기도 힘듭니다. 사실 우리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은 좀 되게 오픈돼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말 걸어도 커피숍에 이런 데서 어떤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스타벅스 가서 줄이 길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너무서 줄이 길다라고 앞에 아줌마나 혹은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바로 리스폰드가 옵니다. 그렇지 않냐? 나도 기다리는 게 싫더라도. 근데 한국은 요 말 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아무나, 특히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말을 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줌마들이 이 사람 뭐야? 썸타임 미친 사람 취급하고요. 썸타임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분들도 상대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사실 말해서 걸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배우자, 혹시 사귀고 싶어 하시는 분, 혹은 사귀어야 될 분, 혹은 지금 현재 사귀고 계신 분한테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취미생활, 등등등 해서 오픈해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존경해 주셔야 돼요. 이전에 재혼에 혹은 사별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뉴 릴레이션십으로 새로 연결을 하려면 이전에 내가 바로 서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건강합니다. 근데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재혼이 됐든 사별이 됐든, 그래서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guilty feeling 혹은 나쁜 감정 때문이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confidence, 자신감이 없다면 새로 사귀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걸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만나면서 쉽게 점프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게 건강한 성에 대한 얘기를 하되, 성관계는 좀 뒤로 밀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별을 했거나 재혼했거나 그래서 한동안 성관계에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에너지가 축적이 됐을 수도 있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막 케미컬이 터져서 한 번에 터고 또 헤어지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혼이라는 게 확정이 되었을 때 해도 그닥 늦지 않습니다. 물론 산전수전, 공중전, 아직 화학전까지는 안 갔죠. 우리가 화학전은 사실 잘 모르니까 이거 화학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학전, 케미컬 익스플로저도 터지는 이 화학전에 가면 여러분들 원하는 거 가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함으로써 서로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 신뢰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성관계는 좀 더 여러분들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이라는 진지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아마 혹은 결혼 후에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는 동안 서로 상대가 싫지 않다면,
그 상대가 그렇게 워닝 사이즈,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인을 보내지 않는다면 소통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옳든 틀리든. 그리고 상대방의 철학이나 삶의 삶, 그 사람이 가졌던 상처, 그들이 이겨낸 역경의 인생 과정들을 잘 들어주고 내 것과 잘 믹스해서 서로 트윗하기를, 대접하기를, 서로 대하기를 잘 대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재혼 혹은 새로 시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년의 라이프,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쁘게 다시 꽃을 피워서 앞으로 더 몇십 년 더 남은 그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땀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도 마데테스가 중년의 아름다운 삶을 키워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